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로 입장해 주세요. 네, 박수.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최지우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노멀을 연출한 정범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극장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랑스러운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역을 맡은 최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노멀에서 기진 역할 맡은 표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을 증오하게 된 연진 역할을 맡은 하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뉴노멀에서 승진 역을 맡은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기가 굉장한데요. 사실 잠실에 걸리고 있는 한국 시리즈보다 여기가 훨씬 더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영화를 다들 어떻게 보셨? 네네. 다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뉴노멀이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간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던가 뉴노멀 같은 단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런 단어들이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생활 자체가 어떤 영화적인 장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실태를 반영한 첫 번째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이 영화에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뉴노멀이라는 그 제목 자체를 처음 구상하신 이유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범식 감독님께 처음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이제 원래는 원제는 흐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흐름이라는 제목 자체가 원래는 토리하다라는 그 일본 드라마에서 좀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리하다라는 제목 자체가 원래는 흐름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제를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목 대신에 뉴노멀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그 코로나19 유행 상황, 그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호러 영화를 이전에 만들던 사람이니까 서스펜스 영화나 호러 영화를 주로 만드는 영화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서 출입 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과 어떤 장르가 결부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엄파 스튜디오니까 엄파 서스펜스 컬렉션이나 엄파 호러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야기의 소재가 될 것들을 많이 모았어요. 실제 뉴스를 스크랩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 TV의 원작을 사기도 하고 웹툰 단편 소설 총망라해서 서스펜스 이야기가 될 것들, 그리고 호러의 이야기가 될 것들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호러 컬렉션, 서스펜스 컬렉션도 지금 뉴노멀 말고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토리하다의 원작들도 있고 모티브가 된 것들도 있는데 뭔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일상들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기준, 예전에는 비정상적이었어도 지금은 예를 들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밤에 산책을 다니실 때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 이후에 발소리만 들려도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흉흉하고 섬뜩한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공포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노멀이 뉴 노멀이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희망적인 제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반어적인 거죠. 이제는 희망이 아니고 절망적인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서스펜스 컬렉션의 이제 1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영화적으로 가공해서 뉴 노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은 지금 새로운 어떤 일상을 반영한 듯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끝난 다음에 보면은 현실을 바탕으로 구상한이라는 그 자막이 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뉴노멀이 6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통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6명의 인물이 각각의 어떤 이야기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느슨하게 뭔가 중첩되어 있는 인물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세계 안에서 뭔가 많은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그런 6가지 어떤 현실을 모티브로 구성됐다라는 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영화에 반영된 구체적인 실제 사건이 있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 놓고 놀랐던 게 저희 신림동 사건이라든가 서현역 사건 이전에 저희는 영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스펜스라는 저희 영화가 서스펜스 영화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정통 호러라기보다 그 귀신이 나오거나 뭐 초자연 현상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서스펜스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더니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이 있는 것을 장르적으로 서스펜스라고 하더라고요. 백주대낮에 길을 가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내가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나를 덮치고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칼을 휘두르는 세상이라는 거는 죽음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서스펜스적인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릴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뭐 원작이 있건 저희가 개발했건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비슷하게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딱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듯이 주인공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지 않고 사실 배우분들도 연기할 때 제가 자세한 정보를 잘 안 드렸어요. 그냥 본인의 삶만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핸드폰 이제 여시면 SNS에 친구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SNS 상에서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진짜 실제 삶 속에서 내 근처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스펜스라는 그 키워드죠.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워진 지금의 이 세상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6단계 법칙처럼 우리는 어쩌면 다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나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영화를 여러분들과 한번 장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배우분들을 캐스팅했을까 궁금했는데 이 굉장한 화술로 이 배우분들을 낚았구나. 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하나씩 드릴 예정인데 순서는 영화에서 출연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최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화의 챕터는 다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영화에서 빌려온 제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지우 배우님께서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 그 M이라는 챕터 있잖아요. 그건 31년도에 이제 나왔던 프리츠랑이라는 굉장히 거장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사에서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거의 처음으로 나온 영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의 유흥 영화로 본 거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이제 최지우 씨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저도 사실은 10대 시절부터 보고 이제 자랐던 그 배우기 때문에 사실 제 옆에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또 뵙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 그동안에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캐릭터라서 그냥 배우의 존재 자체가 굉장한 반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나한테 제안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배우분께서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제 육아를 하다가 제가 복귀작이 이렇게 서스펜스 이런 물인 줄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감독님이 제안하셨을 때 저 좀 놀랐어요. 감독님이 왜 저에게 뭐 제가 뭔가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고전 영화 M이라는 영화를 저한테 먼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를 한번 봐달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장의 역할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될 것 같아서 그 영화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모든 게 되게 힘들게 막 이렇게 뭐 사기를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생활은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현정도 사실 실생활은 굉장히 뭔가가 좀 겁이 많고 좀 약간 소심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다시 이제 서서히 그런 다른 자아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도 저의 어떤 모습이 나올까 사실 너무 궁금함이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님의 전작이 워낙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감독님이 저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잘 끌어주시지 않을까 네, 믿고 의지한 편이 가장 컸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또 박수를 쳐주시는 게 약간 콘서트장이고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때. 그렇죠? 네. 이게 내년 초에 받아야 될 기운을 지금 빨리 다 에어가 받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 아까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스파이크리의 Do the Right Thing이라는, 원래 영화에서는 옳은 일을 하라라고 이제 그게 번역됐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똑바로 하라라는 제목의 영화로 사실은 잘 알려진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이제 뭔가 빌린 두 번째 챕터에 출연하시는 바로 정동원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저 질문 잘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가수분들이 배우를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또 배우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또 가수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또 실제 본인의 나이와 비슷한 10대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공경에 빠진 노인을 구해준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캐릭터가 좀 복을 받아야 되고 좀 이 상황에서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인류애가 떨어지는 결말을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또 받아들이면서 연기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참, 저도 그게 승진이가 착한 일을, 옳은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이제 좀 의문이긴 한데요. 근데 이 승진이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 옳은 일을 했지만 이게 꼭 옳은 일을
옳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승진이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반전인데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승진이가 그렇게 된 거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감독님한테 저도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요. 일단 되게 저는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더 와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광화문에서 월드컵 하강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약간 감독님의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감독님이 해명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캐릭터를 두고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부천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우 명단들을 이제 연출부들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얼굴만 봐도 알만한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뭐라 그럴까 TV에서 많이 봤던 다듬어진 연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진짜 중학생 같은 눈빛을 가진 배우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하자고 할 때는 머뭇댐과 이렇게 말 못하고 쭈뼛거림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동원이가 그 예를 들면 건물 앞에서 이럴 때 그런 할머니가 들어가자고 할 때 막 어색하게 웃으면서 쭈뼛대는 그런 표정들이 정말 리얼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동원이 얘기한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착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옳은 일을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서 보면은 그게 좀 더 리얼하게 바라봐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서스펜스, 그러니까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이 있는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동원이의 엔딩이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동원이의 엔딩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입만 막은 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어떤 엔딩을 찍으려고 했었냐면 나중에 이건 영화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막 이제 원하실 때 보여드리려고 동원이한테는 얘기를 한 건데 거기 이제 문신한 그 형님들이랑 할머니 앞에서 동원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찍었어요. 저를 이제 원망하시거나 너무 걱정을 하실 때 아니다 사실은 이런 쿠키 영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촬영 일정이랑 그때 코로나 때라 너무 이 섭외가 어려웠었어요.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고기 촬영은 못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승진이는 살았다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오늘 여기를 무사히 빠져나가셔야겠다는 지금 집념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그 표지윤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표지윤 배우님께서 또 출연하신 그 5번째 챕터 피핑톰이죠. 피핑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작품은 1960년대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국내에 흔히 저주받은 카메라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피핑톰에 어떤 기원이 있는데요. 그 고디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초콜릿 브랜드죠. 그 고디바의 전설과 좀 유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 포털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원래 훔쳐보는 어떤 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피핑톰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시는 그 피핑톰의 역할은 결국 표준 씨가 이제 역할한 기진이라는 인물이 그 역할을 맡은 건데요. 사실 표준 씨가 그 기존에 출연했던 그 호텔 델루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또 가수가 연기를 잘하면 되나? 너무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직접 극단을 창립해서 실제로 무대에 오를 기회도 직접 만들어내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배우로서 연기적 기반을 닦아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배우더라고요. 저는 사실 신서유기도 굉장히 즐겨봤기 때문에 이 배우의 어떤 재밌는 부분만 혹은 연예인으로서 재밌는 부분만 많이 익숙하셨겠지만 배우로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가수로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우로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의 매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뭔가 제가 이제 이번에는 또 영화로는 처음 여러분들이랑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공연에 매료되고 이제 좀 그 극단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 이제 제가 관객으로 옛날에 이제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을 처음 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배우들한테 얻은 에너지가 저한테 엄청나게 세게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관객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는 에너지, 내가 연기함으로써 그 에너지로서 저분들한테 어떤 되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깊게 박혀 있었어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막 연기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영영학과로 가려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저라는 사람으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저의 표현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제가 가장 연기할 때 어떤 그런 좋은 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배우로서 생활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내가 아닌 남을 연기할 때 나타나는 나의 또 몰랐던 내 자신을 마주하는 그런 어떤 흥미나 쾌감도 있지 않을까. 결국 연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나를 더 잘하는 게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이번엔 또 하다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하다인 배우님은 마지막에 그 개같은 내 인생이라는 챕터에 나왔죠. 이 제목은 사실은 라세 알스트롬의 굉장히 유명한 원작 스웨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제를 따서 이 영화에는 그 캐릭터에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까 하다인 배우님께서 세상을 뭔가 굉장히 영세하게 된 굉장히 증오하게 된 캐릭터를 연기했다 이런 말씀을 앞에 잠깐 주셨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옆에 감독님 옆에 앉아 계신 네 배우 중에서 뭐 최지우 배우님이나 표지훈 배우님이나 정동원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은 재발견 같은 느낌이라면 하다인 배우님은 이 영화 안에서 뉴노멀의 어떤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오늘 태어나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것 같아서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또 강한 어떤 인상을 남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뉴 노멀이 첫 번째 장편 영화 출연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흥미로운 게 원래는 그 전에 다른 영화 오디션으로 정범식 감독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오디션에서 남긴 인상으로 뉴 노멀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또 극중 캐스팅 그 역할을 연신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한 8kg 정도 또 체중 감량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결국 실제로 나의 모습을 스크린에서 보는 그 감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이렇게 또 영화를 봐주신 관객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또 감정이 어떨지 사실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영화 캐스팅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 매력적인 배우님들, 또 무엇보다 좋은 감독님과 작업할 수 있는 게 어깨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kg 부분도 감독님께서 이 연진이란 인물은 워낙 캐릭터 자체가 스타일이 독특해서 그 스타일 느낌이 나려면 당신 제가 조금 통통했어가지고 조금 빼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서 얼른 캐릭터를 위해서 8kg를 감량하고 내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준비, 그냥 내외적으로 준비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진 캐릭터 위해서 그 편의점 가서 한번 포스기도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이 좋은 배우님들 사이에서 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극장에서 보니까 되게 인물들이 한 명 한 명 다 고립되어 있는 게 무언가 외롭고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다른 어떤 배우님들의 것들을 분석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삶을 살면 영화는 감독님인 내가 알아서 연결을 시키고 현실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만 믿고 캐릭터를 준비를 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정말로 저희의 인생을 살고 보니까 진짜 현실이 좀 담겨 있고 끝에 말세다 말세 약간 이런 말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도 아마 웰메이드 말세 스릴러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소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영광이었고 이렇게 제가 첫 장편 스크린 데뷔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깊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많이 본 적 없는 캐릭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인생에서 제가 연기를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뭐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많이 남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감독님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어떻게 모아갈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명했죠. 언변이 정말 탁월하시구나. 네, 파풀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배우가 필요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6명의 시선으로 들려서 하나의 세계를 뭔가 순환하는 듯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챕터마다 그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첩되고 그 라인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지우 씨가 이제 처음에 그 M이라는 챕터에 등장하지만 그 디렉트 투 킬에서도 굉장히 마지막에 또 강렬한 그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은 어떤 두 개의 챕터에 등장해서 그 세계관을 공유해준 역할까지 이제 도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이문식 씨나 이주실 씨 그리고 이유미 씨, 황승원 씨 그리고 최민호 씨 그리고 정예린 씨 같은 배우들도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한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사실은 이 언변만으로도 또 캐스팅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모으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에는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이 많기는 한데 한국 영화계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한 배우분이 그 연기를 되게 잘하고 나면 계속 비슷한 역할만 그분한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관객분들도 배우분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면들을 보고 싶지 계속 똑같은 배역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영화계가 이제 그게 안전한 선택이다라는 것 때문인지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뉴노멀에 있어서 배우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연기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되지만 누가 봐도 이 역할을 이 배우가 한다고? 이 배우분이 한다고? 도대체 그럼 어떤 느낌이 날까에 대해서 우선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질 만한 배우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이 조합을 봤을 때 지금 저희 배우분들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디서도 한 번도 못 본 조합인데? 라는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배우분들을 그러니까 호감도도 있어야 되고 뻔하지 않아야 되고 배역을 맡았을 때 약간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반전이 있어야 돼서 그런 배우들만 이제 제가 이제 선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로 설득을 하고 이걸 같이 해보자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배우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뭔가 시나리오 자체가 새롭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다 같이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배우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영화의 제목이 뉴 노멀인데 내 배우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또 하나의 뉴 노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하시기도 했고 사실은 또 표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전역 이후에 또 이렇게 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하고요. 하다희 배우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장편 영화이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정동원 배우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를 또 찾게 된 어떤 영화로 이런 공식 자리를 또 찾게 된 건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그 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주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 베테랑 배우분들도 시가일 때 다들 그렇게 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셨나요? 그 첫 경험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찍었을 때 당시의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 젖살도 안 빠지고 좀 쌍꺼풀도 안 진하고 그래서 그때 모습을 보는데 제가 봐도 좀 저땐 저랬구나, 조금 귀엽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모습이라서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좀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도 떨린 상태거든요. 네, 떨리고 있는 상태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제 아기 때 모습을 또 영화에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다는 네. 뭐라고요? 지금은 아기는 아니고요. 고등학생이니까 애기 오빠! 애기 오빠!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또 스크린에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항상 일단 저를 캐스팅해 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스크린에 제가 정말 영광이죠.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시사회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제일 적은 배우분에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경력이 많은 배우분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베테랑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최주호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아마도 연기를 하실 때 가장 적은 배우를 만난 배우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처음에 그 챕터 1에서는 딱 이문식 배우님과만 마주쳤고 그 세 번째 챕터에서도 이유미 씨를 만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는 거는 이 네 분의 배우 중에 유일한 가해자입니다. 나머지 분들 다 피해자인데 유일한 가해자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맡아보지 못했던 굉장히 저만 안 죽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흔한 도구인 줄 알았지 이거 남을 찔러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그런 역할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연극적인 어떤 합을 맞춰보는 연기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1대1로 합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 배우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안 계신 그 이문식 배우님과 또 이유미 배우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 같았는데 어땠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문식 배우님하고만 만났고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유미 씨하고만 만났는데 그냥 동작 합이 좀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그나마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 게 막 이렇게 몸싸움 하는 것도 사실 뭐 차라리 잘 맞았으면 맞았지 안 해봤고 더군다나 진짜 그런 칼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칼을 정말 찌르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독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문식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문식 선배님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씬에서는 이유미 씨가 되게 여리여리한데 되게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표준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기진이란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칫하면 정말 그 캐릭터가 혐오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그 챕터에서 배우의 연기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열연을 통해서 그 인물의 어떤 좀 떨어지는 판단력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좀 자연스럽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뭔가 마음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감독님과도 많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처음 역할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끝내고 볼 때처럼 이렇게 좀 제 모습을 뭐라 하지, 순수하게 저런 행위를 좀 이렇게 순수하게 좀 귀엽게 담아주실 줄 몰랐고요. 저는 그냥 대본만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잘못 연기하면 진짜 이거 너무 나 너무 이상하게 나오겠는데, 이제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 지점이 좀 이제 배우로서 되게 도전 의식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또 잘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기진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감독님한테 좀 이제 많이 촬영장에서도 많이 여쭤보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좀 전화를 드리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좀 변태처럼 보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런 지점을 노력하진 않았고요. 그냥 기진이 얼마나 좋아하면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얼마나 좋아하면은 저런 표정을 지을까, 그렇게 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독님께서 약간의 또 옆에서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감독님의 해명 타임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렴치한 로맨스를 이제 혼자 하는 거고 혼자 상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범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장르 안에서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상상에 대한 대가로 진짜 철퇴를 내리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훈이랑 얘기했던 여러 가지 연기도 너무 잘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이 손가락 연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 연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하루에 100보씩 걷기로. 그래서 지훈이가 매일 하루에 100보를 걷고 저한테 손으로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날까지 100보씩 계속 걸어서 나중에 진짜 사람처럼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다 하고 나서 그 장면을 찍어서 진짜 클로즈업된 손가락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줘서 그런 멋진 손가락 연기가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배우의 헌신적인 연기도 있었지만 또 감독님의 나름의 배려의 연출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챕터에서는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크레딧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윤상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음악적인 어떤 그런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에서 연기하신 그 연진이라는 인물은 그 뮤지션의 삶을 꿈꾸지만 굉장히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매일 편의점으로 출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로 매일마다 그 진상들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만큼 좀 스트레스가 관객 입장에서도 많이 느껴졌을 텐데 인물의 어떤 처지를 뭔가 가혹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역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들으면서도 약간 좀 마음이 좀 찡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배우 인생을 계속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서 뭔가 기대는 있었지만 그만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만나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진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뭔가 자아가 많이 투영됐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물론 세상에 대한 혐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바라는 갈망 같은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나의 어떤 모습이 많이 반추가 되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이 질문에 생각드는 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연진이랑 저랑 물론 성격적인 부분이나 결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연진이처럼 그렇게 막 퍽을 외치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진이도 뮤지션이 꿈인 친구고 그 꿈을 굉장히 많이 갈망하고
근데 방 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피아노를 다 치워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친구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맞아가면서 꿋꿋이 어찌 됐건 계속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그 피아노 팔면 돈이 될 텐데 아직도 미련이 있는, 제가 연진이 연기하면서 그 방안을 보고 아, 이 친구 이 삶이 이렇겠구나. 어떤 마음일까? 나도 뮤지션은 아니지만 배우로서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지를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킥보드 씬 같은 경우에 제가 제 연기 보고 울었다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킥보드 씬을 어느 순간 영화제 때 제가 보고 약간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너무 막막할 때 제 자취방에서 그냥 찹찹한 새벽 공기 맞으면서 혼자서 2-3시간을 막 걸어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찹찹한 공기가 연진의 킥보드 씬에서 똑같은 감정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어떤 답답함이 그 연진이란 청년의 삶에 정확하게 조금 묻어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저의 삶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많은 젊은 청년분들, 좀 힘들게 좀 꿈을 꾸거나 또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조그마한 대변이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그 현실을 좀 많이 녹여주셨어요. 말씀하신 진상을 막 대하는 장면들도 시나리오상에서 다른 다큐멘터리나 일상의 편의점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시나리오에 그대로 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연진이를 연기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집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극장 문은 닫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부터 이제 최주일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위압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리고 있지만 단순히 인류애가 떨어지는 어떤 삶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끔찍한 일의 어떤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텐데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붕괴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많다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영화들은 장르적이고 어떤 공포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우리 현실을 많이 반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님부터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을 얻었으면 좋겠을지,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를 보건 주변을 보면 정말로 분노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남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분노가 나고 저 사람 밉고 막.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서스펜스가 가찬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나 혼자가 아닌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이 있지 않은 예전처럼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고 일상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각심 측면에서 장르적으로, 영화적으로 즐기실 수 있게 만든 영화니까 장르적인 것은 즐기시고 메시지가 느껴지셨다면 그 메시지대로 또 일상을 또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대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첫 시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응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같이 해주셔서 이번 주에 많이 봐주셔야지 우리 또 예쁜 15살 동원이가 담겨있는 뉴노멀이 다다음 주 계속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같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홍보해 주실 때 또 이 손가락 연기 제가 했다고 좀 같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개봉 그리고 저희의
첫 뮤비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인연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많이 응원해 주시고 11월 8일 또 저희 개봉일 이후에 계속 저희 영화가 좋은 입소문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기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연진이 연기하면서 좀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항상 온라인상에서 좋아요 좀 누르고 악플 쓰지 않고 절대 좋은 말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되신다면은 항상 좋은 글 그리고 좋은 글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좋은 글 가운데 영화 유노멀 리뷰와 후기가 있으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개봉한 날인데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렇게 대선배님 분들과 이렇게 같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많이 봐주셔야 저희 영화관에 오래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잘해주실 거라 믿고 저희도 계속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같이 쪽을 바라보면서 단체로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다들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N차 관람, 그 U차 관람을 다음에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차 관람 싹 가능. 내려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희 중앙에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거니까 다 이쪽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시그니처 N포즈 같이 배우님들 따라서 손 모양 같이 해주시면 더 좀 예쁘게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장 바로 찍을게요. 계속해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포즈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당신은 그대로 꼼짝만 체포한